이렇게 또 배우 명계남님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어쩐 일로 광주까지 오셨대?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아니. 명계남이가 요 근처에 이재명 후보 있는데 명계남 보고 어쩐 일로 왔냐고. 아니 어쩐 일로 왔을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설명해줘야죠. 어쩐 일로 왔을 것 같아. 그냥 놀러 왔나? 광주에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요. 저 이재명 후보 지방 순시 하는데 제가 그동안 뭐 딴 일 하느라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현장에 저 일반 지지자들 말고 일반 시민들 분위기는 어떤지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광주에 한번 와봤습니다. 시민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시민 분위기가. 정신이 없네요. 더구나 여기 시장인데 네. 오늘 장날이래요. 이 말바우 장날인데 그 시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편하실 텐데도 그런데도 좀 참아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시장을 다니면은 이거 후보나 캠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대로 전 먼 발치에서 뵙다가 잠깐 떠나시기 전에 잠깐 뵀는데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주는 늘 광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광주 시장 방문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그때보다 더 뜨겁다고? 뜨겁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분들이 이번 대선 승리를 꼭 해야 된다. 저한테도 많이 좀 그러세요? 당부를 하는 건데 아까 시민들이 초심님 보고 사랑한다고 막 아니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그렇지. 공갈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예남님께서도 이렇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광주까지 왔는데 이번 대선 승리 꼭 해야 되는 건 다들 아시는 거고 이번 대선 승리를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그러면 간단해요. 이를테면은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저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서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이게 어렵지 않고 이를테면은 내 세금을 맡겨서 그 세금을 가지고 내 대신 책임지고 여기저기 써서 책임지고 일할 일꾼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 두 사람 놓으면 빤해요. 저쪽 당의 윤호아무개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의심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취조하고 신문하고 이런 거를 전문으로 직업으로 해온 사람이고 이쪽에 우리 이 후보는 바닥에서 자라나서 이 공정한 세상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시장이 돼서 시민들의 아픈 것을 건드려주고 풀어주는 그런 실용적 정책만 딥다 국내에서 시장실에 기대지 않고 도지사실에 기대지 않고 그렇게 일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30년 산 걸 비교해보면. 그럼 뻔하죠. 누가 이 험한 판에 이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잘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들이 그 일부 부동산 정책에 이를테면은 과오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묻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했죠. 이 정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를 교체해서 이재명이라는 선수가 나서서 그것들을 정리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투표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그러시죠. 교체라는 거는 나쁜 것의 교체는 안 되죠. 좋은 쪽의 교체가 우리가 교체하자고 하는 그 요구의 본질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쓰다가 나빠서 교체했는데 더 나쁘면 후회할 거 아니에요. 이 교체가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체도 좋은 교체다. 이 부분에 한 말씀. 전 그거를 그 교체에 눈을 들이는 국민 여러분이나 그걸 이해를 해요. 물론 저쪽 당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나 일부 청년 실업 문제나 이 완전히 100% 만족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물르다가 실수를 하거나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죠. 이거 이럴 줄 모르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 논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야당이나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노와 화풀이와 복수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 후보, 자기 당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쪽 포도청에서 칼잡이 망나니 대장을 자기들이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정권 교체 논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민주당에서 반성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제대로 미진한 부분들 해결하겠습니다. 이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선수는 이제까지 골만 넣던 사람이에요. 저 아래쪽에서. 이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서서 난 딴 거 안 합니다. 실용 정치합니다. 붕당 정치, 정쟁 정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지 뭘 망설여요. 근데 나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지금 중요해요? 평화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 세계 국제적으로 전원이 감돌고 있잖아요. 아, 참. 그래서 평화를 지킬 후보를 나는 뽑아야 된다. 평화는 생명이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남북 평화를 지킬 후보가 누군지 한번 판단해 아니, 두 주십시오. 사람 보면 알잖아요. 아, 왜 애 같은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삶과 편안한 삶과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적을 보여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족 통일을 항상 꿈꾸고 준비해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당이에요. 그럼 평화를 이룰 것은 여기지. 그럼 저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라는 모양인데 선제 타격하겠다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써준 대로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안 돼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초심님. 저는 윤석열 후보 마음을 굉장히 이해합니다. 왜?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부인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될 생각이 1년 반 전까지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우리 정부의 상관들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서 그만두면서 화가 삐져 있는 것 때문에 혹 그 무시무시한 사람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여론조사가 조금 올라갔어. 저쪽에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의의 없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저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양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국민이 불러서 나보고 나오라고 해놓고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냐. 근데 나오라고 해놓고 이놈들 부인을 뒤집어 까질 않나, 아니면은 장모가 어떻다고 그러지 않나, 다리 벌린다고 물으지, 머리 돌린다고 물으지,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냐. 나는 그 지난번 중학까지 또 이진석이까지 이러지 그러니까 그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참 내가 언제 이것들이 날 나오라고 해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선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할 게 없어요. 이 양반은 말을 하면 실수를 하니까 써준 대로만 읽어라 해서 요즘 이제 실수가 덜 나오죠. 써준 거 이외엔 안 합니다. 정책이든 자기가 할 일을 남이 써준 것만 읽는 후보하고 가슴 속에서 생성해서 실적을 통해서 쌓여진 그 정책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누가 우리 말들은 일꾼이에요. 이거 큰 소리 내고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명예람님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누구를 투표해야 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꼭 중립인처럼 얘기하네. 아이고. 저희는 언론이라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는 좋은 말만 다 해.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악수 한번 하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종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회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따따따.ksoul.com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그렇죠. 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매장 번호입니다. 예,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예, 전주에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예, 전주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설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얼박힌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립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셔야만이 5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예. 여러분들 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가격에 홍삼 독립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이 제가 네, 해드릴게요.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이제 예, 판매 원가 이제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